자, 이번 시간은 그 수익 중에서 이제 마지막 영업 외 수익 이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지난번에 비용과 마찬가지로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영업 수익은 뭐 상품이나 제품 이런 거를 판 게 일단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다른 영업 수익은 뭐 생길 게 없고요. 영업의 수익은 저거 상품이나 제품 매출 외에 은행에 회사 여윳돈 그 통장에 담아두면 이자가 붙죠. 이자 수익이라든가 수수료 또는 임대료, 우리 건물 여유가 있어서 빌려줬을 때, 그 다음에 보험에 든 건물이 뭐 화재가 났을 때 저기 보험 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배당금 수익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갑니다. 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는데 뭐 배당금을 받았다든가, 또 뭐 단기매매 증권에 관련된 거, 뭐 채무면적 외환차익, 그 환율에 따른 외환산이익, 그 다음에 자비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구체적으로 일단 볼게요. 영업수익은 흔히 말하는 매출액 중에서도 매출 환입, 할인, 애누리액은 빼고 순수한 매출액, 순매출액만이 일단 영업수익에 해당이 되고요. 영업의 수익은 기업이 본래 영업활동 이외에 발생하는 수익, 요거 외에 나머지 전부 다입니다. 수익자 붙은 것들은 전부 다. 그래서 보면 우선 이자 수익, 아까 이야기했지만 은행에 예입했을 때 이자가 붙는데, 당좌이금 같은 건 이자가 거의 없는데 뭐 다른 것들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으면 회계장부에서는 단 몇십 원이라도 뜰리면 안 되니까, 그럴 때 이자 확인된 날 그날 현금 잡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 그 다음에 토지 건물 설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받은 집세 사용료 이런 거는 임대료,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 현금 대변에 임대료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당금 수익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기업의 주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뭐 투기 목적이든 매매 목적이든. 근데 뭐 배당금 지급 시점이 돼서 주식 소유주한테 배당금을 주니까 그런 경우에 배당금 수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차변에 현금, 대변에는 배당금 수익이 공식 명칭입니다. 배당금 수익. 그 다음에 사채를 우리가 기존에 발행한 사채를 상환할 때 장부 금액 오타입니다. 액보다 적게 지급할 때 그 차익은 사채 상환이익. 이럴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은데 어쨌거나 사채가 우리가 발행할 때 1,000만 원인데 900만 원만 주고 뭐 상환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론상으로는 그럴 때 돈이 적게 나가면 사채 상환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 그다음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산, 뭐 토지, 건물,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부 금액 이상으로,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는 건 취득 금액입니다. 취득 금액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처분할 때 그 차액은 투자자산 처분이, 유형자산 처분이가 앞에서 배웠죠. 그거는 유형자산, 같은 토지 건물이라도 이게 목적이 우리가 영업용으로 구입했던 거다 하면 그걸 팔아서 이익 보면 유형자산 처분이,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투자자산 처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단기매매 증권 같은 거 아직 팔지 않았는데 12월 31일 결산일이 됐어요. 그럼 결산일 현재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그 이익분을 뭐라고 할 것이냐?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자, 그래서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했는데 이제 올랐다 하면 단기 투자자산 평가이익,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유형자산 처분이, 이거는 뭐 다 아는 거니까 건물을 감가상각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장부 시세보다도 장부 금액보다도 더 좋게 받았을 때 유형자산 처분이.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것들이 환율에 따른 외환차익, 외화환산이익인데, 외환차손, 외화환산 손실 앞에서 이제 영업의 비용에서 했는데 이거 반대의 현상입니다. 자, 외환차손 차익은 상환했을 때 이미 종결돼요. 종결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갚을 때는 일불에 뭐 1,500원이었는데 지금 갚을 때는 일불에 1,000원이다, 이게. 한국 돈으로. 그러면 500원 덜 갚아도 되는 거예요. 자, 1달러 사는데 1,500원 줬는데 1,000원만 줘도 1달러 살 수 있다. 그 1달러 그냥 보내줘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00원 절감된 거죠.
그런 경우에 외환 차익. 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1,600원이 됐다 그러면 그건 외환 차손.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갚거나 종결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갚아야 될 빚이 우리가 1달러를 빌려왔어. 근데 갚아야 될 시점에 지금 갚지는 않았는데 12월 31일 환율을 보니까 이게 1,000원이야. 오늘 보니까 이게 뭐 1,009원인가 1,011원인데 자, 해외에 자식 유학 보낸 사람들, 이제 여행 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땡 잡은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비쌌던 게 1,600원이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600원 이익 보는 거죠. 1달러에. 그러니까 오늘 또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공무원들은 해외여행 금지. 자꾸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뉴스 떴지만 이거는 처분하거나 종결된 건 아니고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올랐다.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이 1,500원 빌린 게 됐는데 지금 환율을 하니까 1,000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500원 이익 받다. 외환환산 이익 500원. 그러면 빚이 줄어들죠.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외환 차익, 외환환산 이익. 기준점은 뭐냐? 똑같이 환율 차이로 인해서 이익을 받더라도 외환 차익은 갚을 때, 종결할 때. 요거는 아직 갚거나 종결된 건 아닌데 현재 갚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는 결산 시에만 생기는 거고 요거는 갚을 때 또는 뭐 받을 때 외상값 수금해 올 때라든가 외국 사람한테도 수금해 와야 될 경우가 있잖아. 물건 보내고 외상으로 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산 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옛날에는 이걸 특별이익으로 구분했었는데 지금은 다 합쳐져서 영업의 수익으로 하는데 이것도 흔한 경우는 아니에요. 둘 다. 자, 주주 또는 임원으로부터 무상으로 자산을 기증받은 경우. 요거 그러면 예제가 좀 틀렸는데 물론 채권자도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금액을 자산 수중이익이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주주나 임원이 요거 주주 임원으로 수정할게요. 주주 임원이 자기가 회사에서 뭔가 하나 대학교에 장학금도 내는데 내가 우리 회사 발전을 위해서 토지를 하나 내놓겠다. 거기 공장 지으시오. 라고 할 때 돈 나간 거 없이 토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는 뭐 졸제 이익 생긴 거죠. 그 이익 이름이 뭐냐면 토지는 자산이니까 자산. 수증은 증여를 받답니다. 증여를 받은 이익. 자산 수중이익. 자, 이렇게 이름을 명칭을 붙인다는 거. 채무면제이익은 거래처로부터 우리 외상매입금 우리가 평상시 물건 많이 써줬어. 근데 외상값 갚으려고 그러니까 그 뒤에 뭐 한 100만 원은 저희들이 그냥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이 써주십시오 라고 할 때 그때 외상매입금은 일단 부채감소는 없어져요. 차변으로 가서. 대변에 돈이 안 나갔잖아요. 그럴 경우에 채무, 외상매입금은 채무니까 면제이익 이래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채무면제이익 요것도 영업의 수익이 된다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보험금 수익으로 아까 저기 앞에 예전엔 보험금 차익 되는데 보험금 수익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보험에 가입된 유형자산, 재고자산 등이 재해로 인해서 또는 화재로 홀라당 타버렸어요. 또는 태풍으로 쓸어가 버리고 그런 경우에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들 요랬을 때 자, 화재로 소실 타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건물에 한 자산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 건물이 뭐 한 5년 돼가지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 요거 빼고 그러면 요 건물이 1억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9천만 원이 손해입은 거죠. 그걸 재해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태풍, 화재 이런 경우. 자, 근데 보험회사에 청구해야죠. 일단 오늘 건물이 화재로 타버린 날 이렇게 장부는 적고요.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이게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거기다가 보험회사 적게 준다 그러면 또 소송까지 걸어야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보험금이 확정됐습니다. 얼마 준다고. 이제 아직 돈은 안 왔는데 통지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준다. 1억 이제 다음 달에 받을 거야. 보험금 수익 1억.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만약에 1억이 아니고 8천만 원만 준다. 8천만 원. 그럼 여기도 8천만 원 이렇게 적습니다. 그럼 결과론적으로 이거 영업의 수익이고요. 요거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러면 약분하면 결과론적으로 1,000만 원 손해보는 거고. 만약에 1억 받았다 하면 1,000만 원 영업의 수익이 더 많아진 거고. 옛날에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미결산 했다가 미결산 없어지고 보험금을 많이 받게 됐다 하면 보험 차익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바뀌고 프로그램에도 이 항목이 보험금 수익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산회계 같은 경우도 수능은 당연히 이렇게 이제 바뀌었고요. 자, 이렇게 한다는 거 분계가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볼게요. 우선 2014년도 수능 문제 2점짜리니까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죠. 109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총계정 원장이 계정 잔액은 잔액 시산표 대변에 기입된다. 여러분들 시산표요. 트리얼 밸런스 그러는데 이쪽에 자산 기록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부채 그리고 자본. 이거는 재무상태표죠. 여기다 수익 비용을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여기다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은 또 이쪽에 옵니다. 그렇게 해서 차변, 대변, 합계액을 딱 냈을 때 요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총계정원장 계정 잔액은 잔액시산표 대변에 기입된다. 그러면 부채, 자본, 수익 중에 하나란 소리예요. 그 다음 당기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부채가 많거나 뭐 자본이 많거나 해서 당기 순이익이 증가되는 건 아니고 뭐 수익이 증가가 돼야 당기 순이익이 많아지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수익 중에서도 영업수익이 아니고 뭐 영업 외 수익에 해당되는 거.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거 이거는 영업수익이죠. 이자 수익 해당되죠. 외상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배당금 수익. 매출액 빼놓고는 다 영업의 수익이에요.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됐고요. 그 다음 110쪽에 있는 3번 문제인데 자, 이것도 수능에서 나왔었습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2012년 상품 관련 자료와 손익계산서 일부이다. 가를 계산, 가 여기 있습니다. 매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 이 매출액을 구해라는 문제입니다. 자, 3점짜리예요. 그리고 여기 단기, 전기에서 요거 구분 딱 돼 있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기초상품 재고액, 단기상품 매입액, 기말상품 재고액은 안 나왔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매입액 여기 있습니다. 단기, 매입의 누리. 그럼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36만에서 만원 빼면 되죠? 35만원이 순매입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요거 하나는 찰 수 있죠? 이거 매출원가잖아요. 그럼 매출원가 공식 이게 나오려면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이죠.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를 뺀 금액이 요거다. 그럼 요건 얼마겠어요? 15만원 나와요. 그러면 50만원에 15만원에 35만원. 맞네. 요 기말상품재고액이죠, 요거. 작년 기말상품재고액이면 금년은 뭐가 돼요? 기초상품재고액이 되죠. 여기 15만원 이쪽에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한 게 이건데 어쨌거나 요게 뭐 있어야 요거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출원가 구해보겠습니다. 기초상품재고액 15만원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더하고 기말을 뺄 거예요. 자, 단기상품 매입액은 순매입액 35만원 있습니다. 자, 일단 됐고요. 이제 기말상품 재고액 구해야 되는데, 자, 장부 재고가 10개, 하나당 만원씩 곱하기 하면 10만원이죠. 실제 재고 감모 손실이 있는데, 요거는 매출원가에 가서 적용하면 되니까, 일단 저것만. 기말상품 재고액은 10만원.
그러면 매출원가는 요거 두 개 더하고 요거 빼면 50만원, 10만원 빼면 요거는 40만원이 일단 지금 잠정적으로 40만원 아닙니다. 40만원에다가 자 여기다가 더할 게 있습니다. 뭐를 더해야 되냐면 지난번에 우리 감모 손실, 평가 손실 배웠죠. 감모 실제 재고는 5개니까 5개가 없어졌어요. 증발해버리거나 없어졌는데 그 중에 3개는 정상적으로 발생한 거다. 3개면 얼마예요? 3개 곱하기 10,000원 하면 30,000원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니까 매출원가에 가산함. 요거는 더해줘라. 그러면 30,000원은 더합니다. 그럼 매출원가는 이거는 43만원이 돼요. 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가 40만원 나오려면 요게 얼마겠어요, 그러면? 83만원이 돼야 43만원 빼면 40만원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은 83만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난이도가 3점 이상 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기말상품 적액을 요로 기초로 옮겨야 되고, 순매입에 구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정상적인 거, 물론 여기에 매출원가에 더함 힌트는 주긴 줬는데 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지금 이게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 6번 문제인데요. 111쪽에 있는 거 2014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인데, 다음은 화물 트럭이 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회계 처리할 경우 손익계산서에 표시할 처분 손익이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 단 결산일은 12월 31일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3점짜리입니다. 봐요. 화물 트럭 1톤짜리 350만에 처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얼마짜리를 350만에 팔았는지 알아봐야죠. 취득은 500만원 했습니다. 취득일자는 2010년 1월 1일. 그러면 2011년 12월 30일 팔았으니까 2년 쓴 겁니다. 2010, 2011. 2년 썼고요. 자, 내용연수로는 5년, 잔존가치 제로, 정액법. 그러면 5로 나누기 하면 1년에 100만원씩 감가상각. 여기 엔진오일 교환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건 차량 유지비로 들어간 거니까. 그러면 1년에 100만원인데 2년 경과된 차니까 200만원. 그럼 현재 장부가치는 200만원 빼면 300만원짜리죠. 300만원짜리 350에 팔았어요. 50만원 이익 받죠. 이거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 처분이익 50만원. 요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엔 116쪽에 나와 있는 24번 문제입니다. 환율 변동에 따른 이제 문제인데, 다음은 환율 변동 기사와 세모 주식회사의 2010년 거래 내역이다. 환율 변동을 고려하여 이를 회계 처리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2011년 수능 문제입니다. 9월 16일 날 1164원 50전에서 10월 15일 날 1111원 40전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자, 볼게요. 9월 이거 앞에 잘못됐네요. 요 일자는 생략. 9월 16일 자, US 달러 10,000불을 3개월 이내 상환 조건으로 차입하여 당좌입하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빚진 차입금이 10,000불 곱하기 1164원 50전 곱하면 나오겠죠. 자, 10월 15일 위 차입금 10,000불을 전액 현금 상환하다. 요때 갚았습니다. 근데 요거 여기 보기 보면 금액은 안 나와 있죠. 왜? 전산회계 시험 같은 데는 계산기를 들고 와도 되는데 수능에서는 못 들고 갑니다. 그래서 금액까지는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보기에. 자, 어쨌거나 이걸로 봤을 때 10,000불을 갚았습니다. 그러면 덜 갚았냐 더 갚았냐인데 한국 돈 더 나간 게 아니고 덜 나간 거죠. 1달러 기준으로 봐도
우리가 1달러에 1164원 50원 빚졌는데 1111원 40점만 갚으면 돼요. 한 50원, 1달러에 50원씩 이익 본 거죠. 그러면 완전히 종결된 겁니다. 환산하는 게 아니고 종결된 거니까 외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종결된 게 아니고 12월 31일이다. 지금 10월 15일이고 12월 31일인데 요 금액이 됐다. 그럼 갚아야 될 돈이 줄어드니까 외화 환산이익. 그때는 4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정답은 2번이고요. 네. 자, 여기까지가 영업의 수익이고, 영업의 수익은 많이 나오는 편 아닌데, 한 40%, 50%, 이 정도 나옵니다. 간혹가다 나오니까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한 번씩 봐주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이제 수익 비용이 다 끝나고, 이제 결산 파트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쪽에 한 5시간 정도, 왜냐면 여기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